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강 시간으로서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제1장 총칙 1 부동산 중개업의 영역 2 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의 영역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2013년 5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정부의 부처명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가 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해양부가 빠졌는데 바로 해양수산부로 새로 개편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해양부라고 혹시 강의 중에 나온다면 그건 다 국토교통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친다고 고쳤는데 미처 국토교통부로 못 고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1. 부동산 중개업의 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은 우리 교재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암기하기 쉬우라고 자, 인어, 신호 등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인, 호, 호인데 이거 사실 허죠, 허가제. 그리고 신, 호, 등. 자, 요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 순서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는 자유업. 자, 부동산 중개업이 옛날에는 다 자유업이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주하고 거간, 각회가 나온다. 객주, 거간, 각회. 자, 요거 하나씩 설명을 하면 객주는 객상 주인의 준말이에요. 그 앞 머리 글자만 따서 객주라고 그러는데 고려 조선시대에 상품 위탁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을 객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간은 뭐냐? 거간꾼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객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거간들은 객주에게 소속이 돼서 상품이나 토지 등을 중개하던 자를 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회 또는 집주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거간 또는 집주름, 거간인데 집가자 써죠. 집을 중개하는 거간에서 가거간 또는 집주름, 그러니까 집을 주름한다. 주물러다 폈다 해서 주름이라고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암기하기 쉬우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주, 거간, 각회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인가제로 바뀝니다. 인가제. 인가를 하는 거죠. 나라에서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이 됩니다. 1880년에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인가를 해줍니다. 관에서 인가를 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이고요. 요 호는 아니고 허가제에 암기하기 싫다고 호라고 이제 암기하는 건데 허가제를 말합니다. 자, 이 허가제는 1922년 일제시대죠. 1922년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경기도령 소개 영업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그 부동산 매매하는 중개업이. 다음에 이제 신은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자, 신고를 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예요. 자, 신고세는 1961년. 자, 1961년 소개 영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누구나 다 부동산 중개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중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고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타개져요. 그걸 바로잡고자 이제 허가제로 다시 또 허가제로 바뀝니다. 요 호는 암기하기 쉬우라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 거였고요. 1983년도에 드디어 1983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이전에 있었던 법률이에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허가제로 바뀌고 요때 공인중개사 제도.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이때 도입이 되는 겁니다. 1983년도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개업자들은 뭐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취득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럼 기존의 복덕방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 복덕방 업무를 하던 이 신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날로 못하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 당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개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계속 중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중개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거의 없어요. 지금은 거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중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등록제로 바뀝니다. 등록제. 이제 1999년도. 네. 1999년도. 부동산 중개업법이 7차 개정이 된다. 7차 개정이 될 때 등록제로 바뀌는 거야. 등록을 해야만,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이 취득한 사람이 중개업을 내가 하겠다고 개설 등록을 해야만 부동산 중개업에 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제로 바뀌어요. 지금은 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자 2005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전면 개정이 된다. 명칭도 바뀌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령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면 개정된 이제 약칭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법이 제정이 되고 요때 역시 계속 요 법률을 취지를 이어받아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은 뭐냐? 등록제죠. 지금은 다 등록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일반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처럼요.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겠죠. 취득을 하고 그 취득한 다음에 일정 요건들, 실무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실공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 제정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정한 목적이 있겠죠. 자,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목적은 그 공인중개사법 모든 법은 제1조의 목적이 나와요. 이 법이 왜 있는지 그 목적이 나오고 세부적으로 2조부터 들어갑니다. 보통 2조에는 이제 용어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조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물론 보고 읽지만 자꾸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한다.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이 나오죠.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 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지도 육성합니다. 지도하고 육성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자, 두 번째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자, 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국민 경제에 뭐 한다? 이바지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두 목적은 실질적인 목적,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직접적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거고, 최종적으로의 궁극적인 목표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서 부동산 중개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의 이 목적은 반드시 처음에 한 번 보고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3회, 6회, 9회에 걸쳐서 계속 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읽으면서 읽을 때 소리내서 최소한 3회씩 소리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너무 암기에 부담 갖지 말고 공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은 강의라면 힘드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공부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 즉 역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제1조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정도 파악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